중국의 베이징 등 다양한 장소에 모래폭풍이 급습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심각한 대기 오염을 우려하는데요. 이 황사는 몽골 사막 등에서 10년 내에 중국에 덮친 최악의 황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발 황사는 미세먼지와 함께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최악의 피해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최근 잠잠하더니 또 중국발 대기 오염이라며 이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시민들은 이제 막 봄이 시작되어 잠시나마 외출을 하려고 해봤지만 중국발 황사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경우 건강의 우려로 외출을 꺼려합니다. 2020년 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가 극도로 감소하기도 했는데 바람 방향이 바뀌는 올해 봄부터 극심한 대기 오염이 다시 시작되어 또다시 한국이 몸살을 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분위기가 중국에서 문제가 되었으며 중국 당국은 중국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는데요. 중국은 특히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에 발끈하며 중국 기원서를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언론이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중국 매체의 질문에 이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환경과 대기 문제는 국경이 없다면서 검측기관에 따르면 이번 황사는 중국 국경 밖에서 시작됐고 중국은 단지 거쳐가는 곳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몽골이 최근 황사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면서 이번 황사의 시작을 몽골로 지목한 뒤 하지만 중국 여론은 몽골에서 황사가 시작됐다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것에 대인배라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그는 각 측은 과학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관련 문제를 바라보고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를 삼가야 한다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아름답고 깨끗한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대변인이 이렇게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기자회견을 통해 듣고 강력히 반발한 것은 처음인데요. 최근 중국은 한국의 문화공정, 김치공정 등을 통해서 한국에 직선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중 하나인 중국발 대기 오염마저 중국이 한 게 아니라면서 그런 표현이 나온 한국을 정면 조준한 것입니다. 중국 언론도 이번 황사를 중국발이라고 한 한국 언론을 향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일부 한국 언론이 황사 보도에 중국을 거론하며 베이징 사진을 첨부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웨이보에서도 큰 화제로 떠올라 3억 2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만 16,000개가 넘었습니다. 다양한 중국인들은 황사는 무조건 몽골 것이다. 중국에는 그런 오염이 절대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내부적인 요인으로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하고 본인들조차 싫어하지만 외국에서 중국발 오염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부인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인기였던 한류 스타로 유명한 가수 황치열은 예능에 출연해 중국 공기가 안 좋다는 발언을 했다가 중국 누리꾼들의 댓글 폭탄을 맞았습니다. 홍콩의 SMP도 중국판 나는 가수다 시즌4를 통해서 큰 인기를 얻은 한류 스타 황치열이 공항에 내렸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공기가 안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가 엄청난 공격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누리꾼은 다시는 중국에 와서 쉬운 돈 벌지 말라는 글을 올렸고 다른 누리꾼은 중국에서 당신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상당히 공격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 언론이 중국발 황사가 발생했다는 표현은 당연히 중국에서 꺼려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처럼 공기질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 중국 소식통들은 중국 공산당에서 공기질이 인민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자칫 공기질이 너무 안 좋아질 경우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체제 불만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국가에 대한 데모나 심한 경우 민주화 운동까지 벌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중국은 공기질이 좋지 않자 이를 비판하는 CF가 등장하기도 했고 국가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번 황사 폭풍에도 많은 중국인들조차 모래 폭풍에 심각하게 휩싸여 노란색으로 물든 도시를 보면서 출근하려고 아침에 나왔더니 온통 흑빛 세상이었고 해가 떴는데도 저녁처럼 어두컴컴했다면서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웨이보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온통 흑빛으로 뒤덮인 베이징 전경 사진들을 올리면서 이거 진짜 화성 사진하고 똑같다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오염의 폭발 직전까지 간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그동안 그린 차이나를 표방하며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녹색 환경 성과를 강조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그나마 양회 기간조차 공장을 멈춰 대기질을 좋게 했으나 올해는 중국 경제를 풀 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사실상 오염물질 배출을 묵인하고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관영신문이나 중국 대변인 등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같이 중국 잘못이 아니며 황사는 중국 것이 아니다 라고 오히려 한국에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소식통은 중국은 자국에서 일어나는 잘못을 타국으로 돌리는 방법을 자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황사 문제도 한국으로 분노를 돌리고 있으며 2020년 어느 시점부터는 코로나는 중국발이 아니며 해외에서 기원되었다며 냉동식품 등을 폐기시키는 다소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급기야 17일자 중국 관영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우리도 피해자라면서 황사의 근원은 몽골이며 몽골의 적은 강수량이나 강한 서풍 등이 중국의 황사로 피해를 준 과학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처음에는 오염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중국 당국에 대한 비판을 약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그런 댓글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몽골이 중국에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한국의 다양한 기관 및 국제사회, 한국 네티즌들은 전혀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는 것은 미국의 나사가 중국발 황사의 원인을 중국으로 봤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미국 항공우주국의 나사의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국내 미세먼지 상당 부분이 중국의 영향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봄이나 겨울 등 바람이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불 때는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사 측은 바람이 남풍이 불어오는 5, 6월에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은 33% 정도로 매우 큰 편인데 어떤 날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등에 따라 66% 이상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권에 속한 날도 있었다면서 다른 계절은 7, 80% 이상 한국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골자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 보고 중국발 미세먼지 오염 제기에 대해 과학적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한국 당국은 그렇다면 한국에서 미국 나사와 함께 연구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과학적 증거를 나사가 들이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은 그제서야 한국과 대기오염에 협조하겠다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상당 부분 중국 것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국은 황사는 몽골 것이며 자신들은 황사가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황사 예보에서 이번 황사가 중국 네이멍구와 고비 사막 부근에서 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고비 사막은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네이멍구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황사 자체는 상당 부분 중국의 네이멍구 지역의 고비 사막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 몽골발이라는 지적은 우선 틀렸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오는 황사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한국 대기 연구를 하는 각종 기관 등은 중국발 황사라는 것은 기존 황사에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이 합쳐진 것이라며 중국에 도착하는 황사는 차라리 말 그대로 모래인데 한국은 중국의 대기 오염까지 더해진 고농도 오염 황사라서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은 거짓이 아니며 말 그대로 중국이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중국발 황사로 매년 고통받으며 올해는 특히나 더욱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중국 당국이 코로나 이후 오염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기 오염이 더욱 극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세먼지 위성 사이트를 살펴보면 중국 상공은 거의 항상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은 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모두 제시했고 미국 나사까지 한국을 거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이것을 부인한다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신뢰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조선업 분야 세계 1위의 강국입니다. 군함 관련 산업도 세계 최정상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현대중공업은 뉴질랜드의 26,000톤급 군수 지원함을 무사히 인도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해당 지원함은 뉴질랜드 해군 함정에 연료, 식량, 식수, 탄약 등을 보급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활약은 더욱 눈부십니다. 역시나 작년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필리핀에 최신의 호위함 호세리자를 인도했습니다. 호세리자는 2600톤급 최신의 호위함으로 8300km 이상의 긴 항속거리를 보유해 장기간 해상 경비 업무가 가능합니다. 한국 덕분에 필리핀 해군은 유도탄과 어뢰를 운용하는 미사일 호위함을 처음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역사를 완벽히 새롭게 쓴 것이죠. 호세리잘은 필리핀 해군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작년 8월 하와이에서 림팩 2020훈련이 있었습니다. 림팩 훈련은 미국의 주도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매년 진행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군 훈련입니다. 당시 10개국에서 22척의 해군 함정이 참가했습니다. 필리핀은 딱 한 척의 함정을 파견했는데 바로
호세 리자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군함이 세계 넘버원이다. 임팩 훈련에 파견해 필리핀 해군을 대표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호세 리자를 인도했을 때 한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군함의 선체를 잘 만드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었지만 전투 체계까지 훌륭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건 처음 알게 된 것이죠. 호세 리잘은 선체는 물론이고 전투 체계까지 모두 한국산입니다. 전투 체계는 사람으로 따지면 정신활동에 해당합니다. 군함의 경우 선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투함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호세리잘이 2600톤급으로 크기는 다소 작지만 전투 체계가 필리핀 정부에서 큰 인정을 받았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계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도 영유권 분쟁 당사국 중 하나입니다. 영토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긴급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오세리잘에 이어 한국산 미사일 호위함 이번함의 추격식이 지난 19일 필리핀에서 열린 것입니다.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은 마닐라항에서 이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의 추격식을 개최했습니다. 안토니오 루나함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600톤급 최신의 호위함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화상으로 추격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군함이 최고라고 엄지를 치켜 세웠죠.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 한국보훈처가 준비한 마스크 15만 장의 전달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한국과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막역한 사이입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유엔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투병을 파병했습니다. 연 7,420명씩을 보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죠. 1950년에서 1955년까지 5년간의 파병 기간 동안 전사한인은 112명이고 부상자와 전쟁포로 실종자는 각각 229명, 41명, 16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필리핀의 영토 분쟁 상황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영해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해안 경비대가 영유권 분쟁 지역을 넘나드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죠. 지난 7일 남중국해 필리핀의 배타적 경계 수역 내에서 중국 선박 220척이 대규모로 정박 중이던 사실을 필리핀 해상 경비대가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측은 이 선박들에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승선 중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 선박들을 향해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필리핀 외교장관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주 필리핀 중국 대사관은 눈도 깜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측은 성명을 통해 해당 선박들은 민병대가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어선이며 거친 파도를 피해 정박하고 있을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역시 중국다운 대응입니다. 아나무인이죠. 그러면서 남초 지역이 중국 영유권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정부가 아닌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을 겁주고 도발하며 위협하기 위해 민병대를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동맹국인 필리핀과 입장을 같이 한다.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합니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곳이자 군사 전략적 요충지이죠. 중국은 무려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의 선을 긋고 인공섬을 건설했습니다. 인공섬에는 군사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접국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죠. 미국은 남중국해는 국제수로이며 한 국가가 이 해역을 독점할 수 없다면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이 한국의 호위함을 선택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필리핀은 군함뿐 아니라 한국산 경공격기 FA-50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무기를 사용한 것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국군은 1990년대에는 필리핀에 소형 고속정과 전투기 등을 양도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사용 연한이 다 된 장비들이죠. 하지만 현재는 무기체계 양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식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 측면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실리적인 외교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미 자주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냉전 수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필리핀은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의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죠. 미국, 중국 모두 필리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사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에 향후 수십 년을 사용할 무기 체계를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이 더욱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과 군사협력 관계가 굳건해진다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